종합주가 지수가 갭을 메우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갭을 메우면서 올랐습니다. 잠깐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이 0.47 올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가 상승으로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랐어요. 일단 그러면서 갭이 그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5,800선, 이 갭을 만들어놨던 5,800선을 훌쩍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5,925에 끝났거든요. 5%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끝까지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를 1.7천억 이상을 지금 해버려가지고, 한 3조 했죠, 3조. 아니, 2조 했죠, 2조. 선물 매수를 그냥 땡기는 바람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쭉 땡겨 올라가는 그런 현물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좋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도 이제 기관 쪽 매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란 사태가 진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된 게 뭐가 진정돼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하는 건데. 우리나라한테 군엔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쪽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는 원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 가격은 좀 안정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기관 쪽에서 많은 매입이 들어왔던 것은 요번에 이제 액티브 ETF 쪽에서 매입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한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ELW, 요번에 그 상품 만들면서 삼성전자나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ELW 만들면서 그와 연관된 그런 포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투자 쪽이 많이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의뢰받은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뢰받은 그러한 지금 현재는 매수가 들어오는 곳은 어차피 사야 되거든요. 그네들은 의뢰받자마자 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보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무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못 맞췄어요. 이렇게 ELW라든가 ETF를 통해서 매수가 왕창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4%, 삼성전자 7%, 하이닉스 반도체 8%막 올라갔거든요.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해서요. 이러한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추천 종목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날 사실은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 못 먹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큰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대응이 안 돼요. 종합주가에서 많이 올라가니까. 어찌됐건, 지금 ETF라든가 ELW 편입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고 치고 내일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은 형태로든.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나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에 따라 올라가는 거고, 이 상승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미국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정할 가능성이 내일 좀 있죠. 큰 폭의 조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올라간 거에 반작용 정도, 이제 기고 효과는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내일 갈 수 있는 종목군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 종목군으로,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모양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금일 같은 경우에는 BHI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BHI는 1%밖에 못 올랐어요.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BHI가 오늘 플러스 1%에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요, 이 플러스 1%는 이제 KRX고, 저 통합 시세고, 현재 0.48 정도에 끝났거든요. 이 정도의 모습이면은 조정은 좀 받은 편이에요.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조정이 깊었던 그런 스페이스X 관련 종목입니다. 스페이스X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탑티어는 스피어죠. 오늘 3% 내렸습니다. 20일 이동평균 선관위 저점을 찍고서 일단 바닥은 잡았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밴드로서 아주 지금 스페이스X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특수금속 쪽에서는. 따라서 오늘 3.27%가 내렸는데 다행히도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3.27이 정규장까지 내렸는데 통합시사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내려갔던 것이 무리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스피어 같은 경우에 내일 시가 무렵에 반등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뭐 MLCC, 스페이스X에 납품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요 삼성전기가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는 좀 쉬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래도 한 3.9% 정도 올랐습니다. 직전 고점에 있고요.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공이 떴거든요. 이게 공이 뭐냐면 올라갈 때 발생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갭입니다. 갭, 돌파 갭. 이게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내일 조정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조정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발생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MLCC 쪽에서 일단 콘덴서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삼성전기 아니면 삼화 콘덴서인데 제가 보기엔 삼화 콘덴서보다는 삼성전기가 오늘 모습으로 봐서는 좀 낫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좀 이제 기술주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주는 좀 빠르게 갈게요. 기술주는 첫 번째는 하나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그 한미반도체와 비견되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오늘 9% 올랐습니다. 내일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9%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일단 조정 이후 재반등을 통해서 주가 반등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AI 칩셋 기반의 차세대 이제 영상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요번에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지금 접목이 되면서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정 모습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조만간에 걸쳐서 10만 원대 이상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3% 정도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거래량도요 평타만 쳤어요. 180만 주. 최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한 달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저께 음선 모습을 벗어난 오늘 작은 형태의 양선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뜰 수 있는 기반 자체는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걸쳐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적극적인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스템입니다. 조그만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오늘 거래량이 솟았는데 9%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놓고 볼 때는 이 지금 그 작은 종목 이게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라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에서부터 시작한 M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4천억 가까이 3천억이 넘었어요. 금방 올라갔어요 실적이. 근데 M디바이스 실적이 더 낮죠. 저스팀이 1,600억인데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잡혔어요. 일단 분위기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개선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작은 종목 쪽에서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스틴, 그 다음에 JI 테크.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올랐습니다. JI 테크도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이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원래 JI 테크보다, 저스틴보다 JI 테크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애프터 마켓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싼지 모르겠어요.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 자체도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ROE 같은 경우에도 15%가 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여태까지는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초반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의 소재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 대고 있는 업체인데 매출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전에 이런 쪽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은 지금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50의 신고가 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주가의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배당도 이번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돌파 갭이 나왔는데 내일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8%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에 사야 돼요. 좀 매수는 마이너스예요. 목표 금액은 지금 이제 5,780원이거든요. 근데 많이 가면 2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높습니다. 그 JI 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텍입니다. JI 테크는 그게 없습니다. 애프터마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찾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장이 있습니다. 넥스트장이 있는데 오늘 5% 올랐어요. 프로텍도 실적 좋죠. 실적 개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고 요번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가 영업이익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이제 기술적 반도체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표면 실장 공정,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제조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본드 장비 쪽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힘을 쓰고 있죠. 근데 요 프로텍의 시가총액이 6,500억입니다. 높지 않거든요. 6,500억 정도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 프로텍은 사실은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1.5대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프로텍이 기관 매수가 연장으로 며칠이 들어왔나요? 한 열흘 들어왔나요? 무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58,700원인데 프로텍은 5% 올랐는데 내일도 흔들릴 때 사야 되겠지만 약하게 나올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보면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HM과 모두 연관되는 그러한 종목이죠.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일부 지금 업황에서는 이게 독보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오늘 밀렸냐? 오늘 이제 밀리지 않았어요. 막 플러스 50원이냐면은, 요번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만 없었으면 얘도 한 10% 올랐을 텐데, 근데 5일선에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점 3음선인데 이걸 3음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점 3음선은 흡사 적산병이라고 해가지고 위험 신호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걸 적산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흐름 자체는 꾸준히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통합 시세에서는 지금 현재는
1.2%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성에 안 차죠.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년도 실적이 얘가 800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이 170억이 넘어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론 뭐 프로텍 정도만큼은 안 된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프로텍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측면에서 한 8천억 내외 이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적 부분과는 아직까지는 지금 출발하는 건데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이제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이죠.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인데 이쪽이 지금 보면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4%가 내렸거든요. 이틀 연속 음선 상태인데 21선까지 가까이 밀려 있어요.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조정하고 시세 주고 조정하고 시세 주고 지금이 조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매수 시점이죠. AD 테크놀로지 오늘 3.8% 일단 사기 좋은 시점에서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박스권 상태가 아니라 추세 상승 상태에서의 매수 시점에 도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강원칩스 이런 것도 올라가지만 AD 테크놀로지가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46,400원. 지금 내일은 이 가격엔 이 가격대가 보단 조금 높게 주고 사야 되는데 시가무렵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접근했어요. 제가 시황은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고 오늘 올라가서 붙인 것은 기관 쪽인데 이번에는 액티브 ETF라든가 ELW에 지금 이제 편입되는 종목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 내일을 지금 이제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현금화 전략이 내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초반에 매수 이후 반등할 때 매도하고 끝에 가서 주가가 쭉 빠지게 되면 재매수. 내일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